2008년 7월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에 출전했던 대표팀 명단입니다. 오지환, 허경민, 안치용, 김상수까지 유격수 4인방은 포지션 중복에도 불구하고 이루수, 외야수, 심지어 투수까지 병행하며 다재다능함으로 팀을 이끌었고 에이스 성영훈의 눈부신 호투로 대회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포수는 대회 시작부터 큰 불안 요소였는데 고교 랭킹 1위 김재민이 출국 전날 열린 연습 경기에서 슬라이딩을 하다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 곧바로 수술을 받긴 했지만 포구는 가능해도 송구가 불가능한 상황. 고교 랭킹 2위 박동원은 대표팀의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고 백업이었던 오늘의 주인공만 남았죠. 대표팀에 선발될 때부터 실력에 의심을 받았던 이 선수는 대회 내내 교체 선수 없이 모든 이닝을 소화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대만을 상대로 결승타를 날리는 등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결승에서 미국을 꺾고 대회 2연패에 성공한 한국 대표팀에서 홀로 모든 이닝을 책임졌던 포수,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재윤. 우승을 차지한 대회에서 정경기 마스크를 쓴 청소년 대표팀 포수라는 타이틀이 있기에 프로 지명은 뭐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교 3년 동안 타율 1할 9푼 6리, 출루율 2할 3푼 9리, 장타율 0.234, 물방망이가 발목을 잡았죠. 8개 구단의 외면을 받은 그는 충격에 빠졌죠. 고교 졸업생의 경우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못 받으면 대학으로 눈을 돌리거나 프로팀 테스트를 통해 신구 선수로 들어갈 수 있지만 김재윤은 아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미국 진출, 우여곡절 끝에 애리조나와 마이너리그 계약. 마이너리그에서 4년 동안 올린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수비력이 뛰어난 포수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타격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낮은 레벨에서도 투수들을 공략하는 게 힘겨웠던 그는 2012년을 마지막으로 애리조나에서 방출. 사실 드래프트 참가를 거부하고 미국에 진출했다면 국내 복귀 시 2년 유예 기간이 있는데 지명 자체를 받지 않았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KBO가 규정을 바꾸면서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이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보낸 그는 신인 드래프트 참가. KT는 2차 2라운드에 앞서 신생팀 특별지명으로 3명의 선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성균관대 김민수, 당국대 윤수호, 그리고 김재윤 선택. 지명할 때까지만 해도 즉시 전력감 포수라 생각하고 곧바로 1군 경기에 투입할 마음까지 먹었던 KT. 리그에서 아주 귀하디 귀한 포지션 포수.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포수로 도전했던 경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KBO 역대 최고 포수로 평가받는 박경환을 키워낸 조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좋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갑자기 들려온 소식. 김재윤의 투수전이야. 용덕한을 제외하면 전부 어린 포수들이었던 KT는 20대 중반의 김재윤에게 백업 포수 역할을 기대했지만 스프링캠프 명단 발표에서 포수가 아닌 투수조 포함, 구단과 선수 모두 과감하게 포지션 전향을 선택했습니다. 포수로서의 수비력이나 민첩함이 기대 이하였고 타격 능력도 1군 수준이라 보기 힘들었는데 송구 하나만큼은 리그 탑 수준을 넘어 메이저리그급이라는 평가. 사실 KT는 김재윤이 투수로 성장하는데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육성 선수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면서 퓨처스 11경기에서 16.2이닝 동안 26탈삼진 8볼넷, 평균 자책점 1.62, 모두의 예상을 깨는 활약으로 KT는 부랴부랴 정식 선수로 계약했죠. 그리고 곧바로 1군 콜업. 5월 17일 롯데를 상대로 데뷔전. 1이닝 동안 오승택, 임재철, 문규현을 13개 공으로 모조리 헛스윙 삼진, 최고 구속은 150km, 가장 느린 공이 146km. 롯데 감독석에는 2008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청소년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종훈 감독이 있었습니다. (5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다고 해도 충격적인 데뷔전. 두 번째 등판 0.1이닝 1탈삼진, 세 번째 등판 2이닝 3탈삼진. 특히 세 번째 등판 NC와의 경기에서는 7회 김성욱, 나성범, 테임즈 모조리 삼진. 세 경기 3.1이닝 동안 10타자를 상대로 볼넷과 피안타를 단 한 개도 허용하지 않고 7개의 탈삼진으로 무실점.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마추어 단계에 있는 투수들은 고교 시절 많은 공을 던졌죠. 특히 소문난 에이스들은 혹사 수준으로 마운드에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프로에 와서
하면서 부상 때문에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유망주도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투수의 어깨와 팔꿈치는 소모품이라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무리가 가기 마련인데 프로 유니폼을 입고 제대로 된 투수 훈련을 불과 5개월밖에 받지 않은 선수가 150km의 공을 던지면서 3.1이닝 동안 7개의 탈삼진. 너무나 싱싱한 어깨와 팔꿈치를 가지고 있는 김재훈의 투수 변신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팀 성적이 안 좋아도 미래의 핵심 불펜 요원으로 경험치를 먹으며 쑥쑥 커가는 김재훈의 존재는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 타자들도 김재훈에게 적응을 했고 7월과 8월 부진에 빠지기도 했지만 투수 첫 시즌이었던 2015년 42경기에 등판해 1승 2패 6홀드, 평균 자책점 4.23, 44.2이닝 동안 12볼넷 70탈삼진, WHIP 1.39, WAR 1.0. 변화구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직구 하나로 투수 전향 1년 만에 1군에서 올린 성적. 25살 군필 파이어볼러 유망주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류현진의 옛 동료이자 포수에서 투수를 전향해 다저스의 클로저로 자리를 잡은 켈리 젠슨. 부족한 타격 능력에 포수로는 196cm, 큰 신장의 걸림돌이었던 그는 다저스의 투수 전향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최고의 마무리로 성장한 것처럼 김재훈도 한국의 켈리 젠슨이 될 가능성과 잠재력은 충분했습니다. 2016 시즌 초 장시환이 선발로 보직 변경하면서 마무리를 뜬 그는 빠른 공밖에 없는 투수라는 평가를 뒤엎고 올스타에 선발됐죠. 팀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를 올리며 8승 1패 14세이브, ERA 4.97. 특히 2017년에는 5월까지 17경기에 나와 1승 11세이브, 평균 자책점 0. 구단 창단 이후 첫 팬투표로 올스타 선정. 부상 이후 난타당하면서 실점이 늘어났지만 2년 연속 15세이브를 올리며 KT 위즈의 뒷문을 책임졌습니다. FA와 트레이드로 온 선수들을 제외하면 구단 처음으로 억대 연봉에 이름을 올린 그는 2019년 이대은에게 마무리 보직을 내주기도 했지만 2승 2패 7세이브, 9홀드, ERA 2.27, WHIP 0.82. 슬라이더를 좀 더 가다듬고 스플리터까지 마스터하면서 한층 더 성장한 그는 2020년부터 다시 클로저로 돌아와 KBO 역대 네 번째로 3년 연속 30세이브 포함 4년 동안 총 118세이브. 구단 역사를 봐도 첫 20세이브와 30세이브 클로저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한 김재훈은 KT를 대표하는 투수가 됐죠. 한국 시리즈 3차전 9회 초 오지환에게 맞은 홈런이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올 시즌 역시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생애 첫 FA 자격을 얻은 그는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떨어지는 패스트볼 구속과 더불어 가을 야구에서 약한 모습이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요. 통산 포스트 시즌 성적 2패 4세이브, ERA 5.68. 타격 능력이 아예 없는 포수에서 리그 수준급 마무리 투수로 자리를 잡은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클로저 김재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